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 이슈 김선입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에 국내외로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에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10월 26일 데일리아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먼저 오늘은 바이오 유럽 2020 온라인 개최가 있습니다. 바이오 유럽 2020은 유럽 최대의 제약 바이오 파트너십 컨퍼런스인데요. 오늘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바이오 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최신 바이오 기술과 연구 성과 그리고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원래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 송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서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지난해 4월 LG화학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아서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기 패소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정이 확정이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 셀과 모듈 그리고 팩과 부품 소재 등을 일체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이 두 기업 중에 누가 먼저 웃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CGV 영화 관람료 인상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부터 CGV에서는 좌석 차등제를 없애고 관람료를 평일 오후 1시 이후에 12,000원, 주말에는 13,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현대기아차를 큰 축으로 우리금융지주와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등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시는 KPS의 텐션 마스크 특허권 취득 공시입니다. 네, KPS가 파인메탈 마스크 인장기와 제조 방법에 대해서 미국 특허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인장기는 파인메탈 마스크에 처짐 없이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인메탈 마스크 인장기는 중착기와 함께 핵심 장치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OLED 생산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OLED 디스플레이 수요가 증가하고 또 출하량도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라서 시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독감 백신주입니다. 최근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자주 보이죠. 네, 코로나 이슈에는 백신주들이 상승했다가 또 독감 소식에는 다시 하락하면서 매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에서는 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이 관련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5일을 기준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48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이미 1000건을 넘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이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다시 독감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녹십자는 장중에 7% 넘게 상승했고요. 일양약품 역시 장중에 9%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백신 제조사로는 GC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등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지난 23일 롯데손해보험이 금융 재대출을 통한 최대 5천억 원의 자금을 통해서 잦은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중에 최고 27% 넘게 상승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롯데손보 측에서는 이 공시를 통해서 잦은 상폐 추진을 부인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은 23일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이 박셀바이오가 간암 치료제 성공 가능성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는 한양증권의 증권사 리포트 덕분입니다.
한양증권에서는 이 박셀바이오의 간암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임상 1상에서 투약 환자 11명 중 10명의 환자가 생존하고 있으며 그중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4명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상이 종료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명의 환자가 생존했다는 점을 보면서 기존 기업들과 수준이 다른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박셀바이오 오늘 장중에 15% 넘게 상승하면서 28,500원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 항원 키트의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키트는 국내 진단기기 전문업체인 BBB와 공동으로 개발한 샘피뉴트입니다. 이 샘피뉴트는 독자적인 코로나19 항체 항원 기술을 접목해서 민감도는 높이고 휴대 가능한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신속하게 결과가 가능한 키트입니다. 이미 개발 단계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던 제품이었는데요. 이번 승인을 통해서 미국 내 직장이나 학교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곳에 코로나19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삼성 지배구조 개편되나? 그렇다면 배당은? 입니다. 오늘 데일리 핫 이슈는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죠.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주말에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가운데 삼성그룹과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상속세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 회장의 가족들이 내야 되는 막대한 상속세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규모는 최소 11조 원으로 역대 최대고요. 국가의 상속 증여세 1년 세입 예산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이고요. 상속세 신규 납부 기간은 내년 4월까지지만 이 금액을 내년 4월까지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삼성그룹주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현재 상속세가 최고 11조 원이라고 했죠. 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을 하거나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주들의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분 매각, 삼성그룹의 지배력 유지 측면에 의미가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점쳐지는 것은 삼성생명과 삼성 SDS의 지분 매각입니다. 이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과 이 부회장 체제의 강화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1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지분 등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물산 우선주에 관심이 몰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도 커다란 이슈가 되겠죠. 마침 이 시기는 삼성전자의 새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요. 주주환원이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